자, 이번 시간에는요, 필순 법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붓필자 또 순서할 때 순자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뭐 연필로도 쓰고 볼펜으로도 쓰고 막 하지만 예전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빨리빨리 쓰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글자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의미. 그 뜻에는 맛이 있는 겁니다. 그 맛에는 감동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획 하나하나 쓸 때마다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성의 마음을 글로써 표현을 하는데, 그 글로써 표현을 할 때 어떨 때는 이것부터 쓰고 어떨 때는 저것부터 쓰고 이렇게 된다면 이 글자는 그때 바뀌게 될 것입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순서와 법칙을 지킬 때예요. 그래서 이 필순에는 법칙이 있는데 총 11가지의 법칙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법칙이에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다. 그러니까 하나의 글자가 있을 때 필순의 법칙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써간다가 필순의 첫 번째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글자가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야, 넷천자가 있네요. 냇물이 흐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필수는 이렇습니다.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다음에는 고을 주자가 있습니다. 고을에는 물이 흘러요. 그리고 각각의 또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죠. 그래서 점주자가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자, 고을 주자도 아무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필순의 법칙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골주, 왼쪽에서 오른쪽이죠. 자, 다음 마음심. 이거는 심장이라는 형상을 나타낼 때도 마음심자를 쓰는데요. 자, 곧 심장은 마음과 같은 것이고 마음은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자, 마음심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씁니다. 다음, 우리가 외출한다 할 때 바깥 외자입니다. 이때는 전역석과 전복자의 합성어인데 한번 보실까요? 이 또한 전역석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전복의 오른쪽 것을 쓴다. 다음에는 문자입니다. 자, 문자 어떻게 쓸까요? 아하, 아무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왼쪽부터 순서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좀 복잡해요. 헷갈려요. 아니에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의 순서만 지키면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필순의 법칙입니다. 자, 처음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이었죠. 이제는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이 또한 너무 당연한 중력의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순서대로 쓴다. 자, 그러면 어떠한 글자가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먼저 석삼자가 있습니다. 석삼자. 자, 위에서 하나, 둘, 셋. 그렇죠. 다음에 장인공자 한번 봐볼까요? 장인공 또는 만들공이라고도 하죠. 자, 이 또한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로획인지 세로획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써 내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하늘천자입니다. 자, 하늘천. 이거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린 이미 왼쪽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오른쪽 쓴다. 자,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쓴다. 자, 보십시오. 위에서 아래로 쓰면서 왼쪽 쓰고 오른쪽을 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늘천이에요. 다음엔 이재금자입니다. 자, 이재금 어떻게 쓸까요? 왼쪽 오른쪽이지만 전체의 높이로 봤을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죠.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 법칙대로만 따르면 됩니다. 다음에 우리가 뭔가 합하다, 합해서 움직이다, 합동. 자, 합할 합. 이 또한 위부터 순서대로 아래로 향해서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필순의 두 번째 법칙이었어요. 자, 다음은 필순의 세 번째 법칙입니다. 가로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획도 있어요. 가로와 세로가 교차될 때 합해질 때는 과연 어떤 법칙이 있을까요? 바로 가로획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세로획을 씁니다. 확인해 볼까요? 세로획을 먼저 쓴다.
아니죠. 가로획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세로획을 쓴다. 자, 그러면 실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열십자가 있습니다. 아하, 이제 문제 없어요. 가로획을 먼저 쓰고 다음에 세로획을 씁니다. 열십. 자, 두 번째 일곱 칠자가 있네요. 이건 열십보다 좀 모양이 약간의 길이 차이가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로획을 먼저 쓰고 세로획을 나중에 쓰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엔 나무 목자가 있습니다. 나무 목자. 이 선생님 이거 좀 복잡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로획을 일단 먼저 쓰십시오. 그리고 세로획을 쓰고 그 다음에 왼쪽을 쓰고 오른쪽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흑토입니다. 가로획을 먼저 쓰고 세로획 그리고 마지막에 지평선 기준이 되는 것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지탱하다 할 때 지탱할 지자입니다. 자, 지탱할 지자. 네, 이것도 뭐 왼쪽, 오른쪽 떠나서 가로획, 세로획 이렇게 쓰고 그 아래에 있는 것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필순의 세 번째 법칙이에요. 다음 필순의 네 번째 법칙입니다. 자, 이때는 왼쪽과 오른쪽, 즉 좌측과 우측이 서로가 비슷하거나 똑같거나 대칭적인 어떤 모양새를 띌 때는요, 왼쪽부터 오른쪽부터 아닙니다. 그 중심을 잡고 있는 가운데부터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우리 배운 법칙이 있어요. 왼쪽, 오른쪽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을 소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어떻게 쓸까요? 그렇죠. 가운데를 먼저 쓰고 왼쪽, 오른쪽을 씁니다. 자, 이번엔 물수 계속 보시겠습니다. 물수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왼쪽과 오른쪽은 같은 어떤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죠. 가운데를 먼저 쓰고 왼쪽과 오른쪽을 씁니다. 자, 이번에는 매산자를 보시겠습니다. 아하, 이 또한 걱정할 거 이제 없습니다. 왜요? 법칙이 있잖아요. 가운데를 먼저 쓰고 왼쪽, 오른쪽. 자, 이제는 매산과 비슷한데요. 어디를 나가다, 튀어나오다, 날출자가 있습니다. 날출자 어떻게 쓸까요?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운데를 먼저 쓰고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번엔 좀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도요, 한자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아무리 복잡해도 결국에는 조립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립의 가장 세포와 같은 기본만 우리들은 확실히 알면 아무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노래, 악, 즐길, 락, 좋아할, 요 바로 이 글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쪽에 뭔가 어떤 큰 뭉치가 있고 아래쪽에 나무목이 있네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아래니까 위에를 먼저 쓸 것입니다. 또 좌우에 이게 작다 할 때 작을 요자입니다. 가운데가 흰 백자예요. 근데 작을 요자가 좌우에 대칭적으로 똑같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흰 백자를 먼저 씁니다. 그리고 작을 요자의 왼쪽을 쓰죠. 그리고 오른쪽을 씁니다. 이제 위쪽을 다 썼어요. 그러면 이제는 뭡니까? 그렇죠. 보시는 대로 아래쪽에 나무 목자를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필순의 다섯 번째 법칙이 있습니다. 어떠한 글자가 있습니다. 이 글자를요, 이 가운데를 완전히 뚫어버려요. 위에서 아래든 왼쪽에서 오른쪽이든 하나의 몸체 가운데를 완전히 뚫어버립니다. 반만 뚫거나 대충 뚫으면 안 돼요. 완전히 뚫을 때 어떻게 한다? 바로 나중에 뚫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언제요? 맨 나중에 뚫는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가운데 중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조금 길쭉한 입구 있지요? 그걸 먼저 쓰고 가운데 중심 완전히 뚫었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씁니다. 두 번째는 꿰, 관자입니다. 자, 꿰다. 가운데 중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먼저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가운데 완전히 뚫으니까 맨 마지막에 쓰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지금의 자동차가 있지만 예전에는 동력이 우리의 몸을 움직였죠. 그래서 수레를 끌고 갔습니다. 근데 이 수레는요, 자동차 할 때 차라는 음이 있고 인력거, 자전거 할 때 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음이 있어요. 뜻은, 의미는, 그러니까 후는 수레 똑같지만 수레 거, 수레 차 두 가지의 음으로 나타나는데 이 또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세로를 위에서 아래로 뚫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를 여태까지 배운 법칙대로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마지막 뚫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어머니 모두 보십시오. 그런데 이번엔 좀 틀려요. 어떻게 틀려요? 세로로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뚫는 것이 아니라 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뚫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모자는 이렇게 쓰는 것이죠. 자, 이제는 말무자입니다. 말다, 그만두다. 자, 사실은요, 어머니 모자의 부수가 어머니모나 한일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말무자가 어머니모의 부수예요. 자, 그러면 말무자 어떻게 쓰는지 이 또한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완전히 뚫었으니까 그 법칙대로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필순의 6번째 법칙입니다. 금방금방 오네요. 그렇죠? 자, 이제는요, 둘러싸였어요. 뭐가요? 하나의 글자를 어떠한 테두리가 둘러쌉니다. 이 테두리가 둘러싸다. 자, 오장육부가 있어요. 이걸 테두리가 둘러싸요. 이 테두리가 뭡니까? 우리 하나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둘러싸인 몸, 그 글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몸을 먼저 써요. 그런데요, 몸을 다 쓰고 속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왼쪽에서 오른쪽 어쨌든 배웠던 순서대로 다 씁니다. 쓰고 가운데에 있는 글자, 에워싸여져 있는 글자를 다 써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몸을 다 씁니다. 자, 말로 어려워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돌다, 돌아오다, 돌, 회자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큰 입구 먼저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속을 쓰고 마지막에 몸을 닫아주네요. 자, 비슷합니다. 구들, 고자를 계속 보겠습니다. 이 또한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몸으로 에워싸 있는데 가운데 글자가 다른 걸로 왔을 뿐입니다. 어떤 거요? 고자가 왔죠. 자, 똑같은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쓰지요. 구들, 고. 자, 다음에 넉사자. 자, 4개 넉사자가 있습니다. 자, 이 또한 몸으로 에워싸 있죠. 가운데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아하, 몸을 먼저 쓰고 가운데 글자를 쓰되 맨 마지막에 몸의 받침을 닫아주는 것이구나. 자, 이제는 갇혔습니다. 사람 인자, 사람이 어떤 테두리에 갇혔어요. 그래서 가들, 수,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왜요? 법칙이 명쾌하게 있기 때문이죠. 가들, 수도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좀 복잡할까요? 하지만 나라, 국자 나중에 배우시게 되면 너무도 쉽습니다. 나라, 국자도 한번 보십시오. 또한 여태까지 썼던 방식으로 쓴 뒤에 가운데를 필순의 법칙대로 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몸을 닫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필순의 6번째 원칙이에요. 자, 이번엔 7번째 계속 갑니다. 자, 7번째 법칙입니다. 자, 글자를 보면요, 쭉쭉 이렇게 거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용의 눈을 딱 찍듯이 그걸 활용점정이라고 하는데, 활용점정처럼 특히 오른쪽 위쪽에 땅 점주 또는 불똥주, 그 점을 찍는 것이 있어요. 그때는 그 점을 맨 처음 아닙니다. 맨 나중에 찍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글자가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먼저 견이 있습니다. 아하, 이렇게 큰 대자를 먼저 쓰고 점주자를 나중에 턱 찍으면서 글자에 매듭을 짓네요. 자, 이번엔 대신하다 할 때 대신할 대자입니다. 이 또한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사람인 변을 먼저 쓰고 다음에 아하, 아하, 아하. 자, 이 글자가 어떤 글자인지는 나중에 부수편에서 다 나옵니다. 자, 이번엔 법을 뜻하는 법식. 이 또한 오른쪽에 점주가 탁 찍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그렇죠. 이 또한 쓰고 맨 마지막에 법식 점주를 찍습니다. 자, 이번엔 누군가를 구하다. 구조대, 구원 이럴 때 구할, 구자. 자,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아, 가로획과 세로획이 만났네요. 그럼 가로획부터 쓰고 세로획 쓰고 왼쪽, 오른쪽 그리고 점은 맨 마지막에 탁 이렇게 찍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더 보겠습니다. 이번엔 구술옥자입니다. 선생님, 이번엔 오른쪽 위쪽이 아니잖아요. 모든 100%가 모두 완벽하게 그 틀 안에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예외의 규정이 있는데요. 만약 그 예외가 굉장히 많다면 이건 예외가 아니죠. 그게 대다수의 법칙이 되죠. 하지만 이렇게 일례로 한두 가지가 오른쪽인데 아래에 찍힐 때가 있어요. 그 또한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요? 지금 배웠으니까. 구수로 씁니다. 아하, 임금왕을 이렇게 쓰는 것이구나.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점을 찍는 것이구나. 이게 바로 필순의 7번째 법칙입니다. 자, 이번엔 필순 8번째 법칙입니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어떠한 글자가 있습니다. 이 글자에 왼쪽은 변, 오른쪽은 방, 위는 머리, 아래는 발 또는 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떠한 글자에 두 가지 방향으로 이어지는 것이 있어요. 위, 머리와 왼쪽의 변으로 이어지는 것을 바로 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왼쪽의 변과 아래쪽, 밑 또는 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받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정확하게 수정을 하고 정정을 해서 콱 찍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왼쪽의 변과 아래를 연결시킨 것을 받침, 특히 책받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거요.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책받침이 아니라 그건 책을 받치는 거죠. 정확한 건 착받침입니다. 왜요? 왜 착받침이냐? 그것이 바로 이렇게 쓰는데 쉬엄쉬엄 갈 착이라고 읽습니다. 또는 맨 위에 점을 빼면 길게 걸을 인이에요. 근데 애초에 쉬엄쉬엄 갈 착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쉬엄쉬엄 갈 착과 길게 걸을 인, 바로 이 두 개의 받침은 어떠한 글자랑 함께 쓰일 때 처음에 쓸까요? 마지막에 쓸까요? 그렇죠. 마지막에 씁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왼쪽부터 쓰고 오른쪽을 쓴다 그랬는데 물론 이게 왼쪽에 있다 손치더라도 쉬엄쉬엄 갈 착과 길게 걸을 인, 이 두 가지만큼은 다른 글자를 먼저 쓰고 맨 마지막에 쓴다.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실제로 볼까요? 자, 가깝다 할 때 가까울 근자가 있습니다. 근거리, 근시 이러죠. 근방에, 근린공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까울 근자 이렇게 씁니다. 아하, 도끼근이라는 것을 먼저 쓰고 그 뒤에 쉬엄쉬엄 갈착 그 받침을 씁니다. 자, 이번에는 물러나다, 퇴각하라, 퇴장합니다. 물러날 퇴자. 자, 이 또한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씁니다. 자, 다음에는 속도 할 때 빠를 속자입니다. 고속도로 높을 고 빠를 속. 속도를 높여서 갈 수 있는 길. 그게 바로 고속도로네요. 자, 빠를 속자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린 법칙을 합니다. 무슨 법칙이요? 받침은 나중에 쓴다.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빠를 속. 이 또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다음 돌회. 본다 이겁니다. 돌회자. 여기에는 받침이 들어가 있네요. 돌회자 걱정하지 마십시오. 받침은 나중에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필순 9번째 법칙으로 합니다. 삐침별이라는 부수가 있어요. 그리고 파임, 불.
자, 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쓱 칼로 베듯이 하는 걸 삐침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뜻이, 다음에 소리, 그 음은 바로 별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는 것은 막 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임불이라고 하는데, 삐침별과 파임불이 만났습니다. 이게 만났어요. 그럼 뭐 붙었을까요? 뭐 붙었을까요? 삐침, 파임, 삐침, 파임. 그렇죠. 삐침을 먼저 쓴다. 이게 법칙입니다.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사람인자를 보겠습니다. 아, 사람인자도 결국에는 삐침별과 파임불이 만났네요. 그래서 삐침별을 먼저 쓰고 파임불을 나중에 쓰면 되는 것이네요. 자, 이젠 큰 대자를 보겠습니다. 물론 가로획을 먼저 씁니다. 그리고 삐침, 파임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다음엔 그럴 문자입니다. 아, 이거는요, 위에 먼저 이걸 돼지, 해, 머리 또는 머리 부분 두라고 하는데, 이걸 먼저 쓰고 삐침별, 파임불 이렇게 그럴 문자를 쓰네요. 자, 이번엔 아버지 부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요, 재밌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 삐침, 파임, 삐침, 파임 이런 구조로 되어 있네요. 근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삐침별을 먼저 쓰고 나중에 파임, 불을 쓰는데, 위에 있는 삐침, 파임 먼저 쓰고 아래에 있는 삐침, 파임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린 벌써 이 법칙을 하니까 이제는 쉬워지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예를 하나 더 볼게요. 사귀다 할 때 교가 있습니다. 교제하다, 사귈 교. 이 또한 걱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항상 삐침별과 파임불이 만나면 삐침별을 먼저 쓴다. 끝입니다. 그게 바로 법칙이에요. 자, 이번엔 필순 벌써 10번째가 왔습니다. 이제는요, 조금 틀려요. 뭐냐? 삐침별만 있어요. 파임불과 함께 있질 않아요. 삐침별만 있고 파임불이 없을 때 조금은 그때 유동적입니다. 그때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다른지,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딱 몇 가지가 정해져 있어요. 한번 볼까요? 먼저 왼쪽을 나타내는 왼좌. 아, 왼좌를 보니까요, 가로획과 세로획이 있는데 가로획을 먼저 쓰네요. 그쵸? 아, 왼좌는 가로획을 먼저 쓴다. 자, 그럼 이제 반대로 한번 봐야죠. 유동적이라고 했으니까. 이젠 오른쪽을 나타내는 오른쪽 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니까 선생님 이번엔 세로를 먼저 쓰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유동적일 때가 있는데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오른쪽 우는 가로획이 아니라 세로획, 즉 삐침별 개념의 세로획을 먼저 쓴다. 자, 이번엔 있을 유자, 있을 유. 자, 이건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또한 세로획을 먼저 씁니다. 자, 삐침별이 되어 있는 세로 개념의 삐침별을 먼저 쓴다라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구조로 가볼까요? 힘, 힘력, 힘력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로를 먼저 씁니다. 근데 그 가로가 한일자 같은 개념이 아니네요. 가로가 되면서 뭔가 이 감싸는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를 먼저 쓰고 다음에 삐침별 개념을 나중에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와 유사한 게 뭐가 있을까요? 아홉 구자를 보시겠습니다. 아, 이 아홉 구자는요, 삐침별, 세로 개념을 먼저 쓰네요. 그리고 나머지를 쓰는데 그 나머지가 안으로 꺾이지 않고 바깥으로 길게 빠지죠. 그러니까 먼저 길게 빠지기 전에 삐침별, 이것을 먼저 쓰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유동적인 것을 정확하게 우리들은 알아야 되는데,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예를 드린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 이제는 필순의 법칙 중에서 마지막 11번째 법칙까지 왔습니다. 틀리기가 너무 많이 쉬워요. 심지어는 있죠.
중국, 일본, 대만, 하여튼 이 한자권의 각 나라마다도 필순의 법칙이 틀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또는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학자분들마다 필순의 법칙 또는 필순하는 그 순서가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먼저 반드시 필자가 있어요. 필수, 반드시, 기필코, 꼭. 이렇게 쓰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반드시 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헷갈릴 수 있는 거 모방자가 있습니다. 이건 모서리를 뜻하기도 하고 어디에 방향, 어디가 각지다, 어떤 방법, 아니면 본뜨다 이런 많은 함축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모방자 이렇게 씁니다. 왼쪽부터 쓰는 게 아니라 이건 오른쪽을 쓰고 왼쪽을 쓰네요. 그쵸? 이런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렇죠. 중요한 건 보고 또 보고 만약에 10번 봤는데 내 것이 안 되면 100번 보십시오. 자, 모방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요, 왜 중요하냐면 다른 글자와 합체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이제는 날비자입니다. 자, 난다, 비상한다, 비상한다, 비행기. 자, 납니다, 공중을 납니다. 이렇게 씁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기 전에 가운데의 중심체 부분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기 전에 바로 위에서 가까운 오른쪽 중심에서 오른쪽을 먼저 쓰고 왼쪽 쓴 뒤에 아래의 날개를 쓴다. 이것이 바로 날비자의 필순입니다. 확실하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요, 특별할 특자를 한번 볼게요. 소우자가 변에 있습니다. 변, 그러니까 왼쪽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절사 또는 관청시라고도 합니다. 자, 이게 왜 특별할 특자가 됐을까요? 바로 3500 배당 한자에선 이런 스토리텔링이 정확히 나오는데 먼저 한번 가보시죠. 소가 옛날에는요, 소하고 양이 굉장히 귀하고 신성시됐던 동물입니다. 그냥 지금처럼 먹는 소고기가 아니었어요. 신성시됐던 소였는데 그러한 소가 난데없이 절에 있어요. 난데없이 관청에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때는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소가 관청이나 절에 있다는 자체에는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 해서 특별할 특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먼저 소우자 필순을 보십시오. 소우자는요, 이렇게 돼 있네요. 마지막에 뚫을 곤자가 맨 마지막에 탁 거버려요. 그런데 소우자가 다른 글자와 합쳐질 때는요, 다른 글자와 연속해서 써가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뚫어버리면 그 다음 글자를 할 때 이만큼 공간을 넓혀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쓰고 살짝 위쪽으로 가면서 연이어서 절사 관청시를 쓰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법칙으로 볼 수 있어요. 왜요? 다른 글자와 연속적으로 있을 때는 변화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더 잘 빠르게 쓸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구나. 특별, 특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거북 귀자를 볼게요. 거북이는요, 예로부터 장수, 건강하게 오래 사는 그러한 동물로 비유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 만큼 획수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요, 재밌죠? 복잡한 것 같지만 필순대로 몇 번만 쓰다 보면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내 것이 됩니다.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씁니다. 거북, 귀 또는 터질, 균. 그래서 균열할 때 균자로도 쓰는 거죠.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북, 귀. 자, 아시겠습니까? 한 번 더 가볼게요. 거북, 귀. 이제 내 것으로 소화를 시키는 겁니다.
배우는 지금 이 순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필순 1번 법칙부터 11법칙까지 달려왔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필순의 법칙이 왜 굳이 필요합니까? 대충 쓰기만 해서 그것만 쓰면 되지요. 아닙니다. 그때마다 달라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자연이 준 법칙과 그 균형이 있어요.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를 지킬 때 가장 건강하고 가장 행복하고 한자로는 가장 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순 고생들 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더 나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